신임 리더, 신임 팀장, 중간 관리자 교육.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핏하게 AI 시대와 맞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루트 시그널과 함께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루트 컨설팅 김현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임 리더, 신임 팀장, 새롭게 된 중간 관리자 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게 우리 신임 리더 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혀드릴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맞는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우리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사례에 맞을까? 우리 회사는 좀 특이한데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 맞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되시고,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후 운영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 루트 컨설팅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역할 인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게 할까?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능력들을 어떻게 빠르게 장착하게 할까? 바라보는 뷰가 바뀌었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가지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봤던 신임 리더 1000명에 대해서 그 리얼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신임 리더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시간 관리, 우선순위 관리였습니다. 생각보다 24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보고나 회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가 내 일이 시작이다. 그래서 매일 야근의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과연 리더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바로 5위에 있었습니다. 4위는요? 상하 커뮤니케이션 갈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의 입장에서 윗선의 메시지를 우리 멤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요.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위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아래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다가 4위였습니다. 3위는 리더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일을 잘하는 선배인지 진짜 리더인지 잘 모르겠다. 리더라면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3위였습니다. 2위는 구성원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말 구성원들이 다양해졌거든요. 고연차 팀원이 많은 곳들도 있고요. 연차가 너무 어린 팀원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갭이 너무 큰 팀들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될까, 구성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마지막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성과 압박과 일의 무게였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는데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될까? 위에서 원하는 성과를 과연 이 시간 안에 낼 수 있을까? 성과에 대한 압박,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 대망의 1위였습니다. 성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리더들한테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먼저 리더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리더십에도 5단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능력 있는 개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능해서 내 역량으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시선은 오로지 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여하는 팀 멤버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시선은 팀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팀에 기여할까? 어떻게 하면 팀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팀에 있는 자원들을 배분하고요. 역할을 분배하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선이 성과와 비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조직의 목표가 뭐지? 우리 조직의 성과는 무엇이지?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까지 보면서 성과를 만들어낸 리더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시선이 미래로 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겸손함을 가지고 조직을 리딩하는 리더입니다. 짐 콜린스는 리더는 역량의 확장이 아니라 시선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전에 보는 것과 다른 뷰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루트 컨설팅은 4가지의 모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딩 셀프입니다. 지금 현재의 리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진단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좀 알고 내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의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리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듈, 바로 리딩 셀프입니다. 리딩 피플에서는 정말 어려워하는 구성원들의 육성과 성장에 대해서 AI 코칭과 AI 피드백 시스템으로 도와드립니다. 예전에 했던 코칭 방식에서 AI를 도입해서 좀 더 쉽게 나의 구성원에 핏하게 어떻게 하면 피드백하고 코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시스템에서 우리 팀 내의 러닝 시스템,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 피플 모듈에서 다룹니다. 리딩 퍼포먼스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셨던 바로 성과 관리에 대한 모듈들이 이런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과를 내는 방식을 AI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일의 속도를,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리딩 에너지, 리더의 에너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또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리더분들이 지치면 안 되겠죠. 감정 관리와 내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딩 에너지에서 다뤄봅니다. 리더의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도와주는 진단으로 3가지를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리더십 바이탈 사인이에요. 리더는 어떤 아웃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 5가지 드라이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IPM 이라고 하는 Insight for People Management라고 하는 진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뤄보는 진단입니다. 세 번째 진단은 Success Factor 모델링이라고 해서 SFM이라고 하는 진단을 활용합니다. 리더의 마인드셋, 이 안에 있는 내적 자질, 그 내적 자질을 좀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냥 마인드셋이 아니라 리더의 내적 자질을 들여다보면서 리더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HR도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회사의 상황은요, 이런데요. 우리 회사의 팀들은 좀 이런 팀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팀이 굉장히 큰 팀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리더 밑에 2명, 3명입니다. 고연차 팀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말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루트 컨설팅은 각기 다른 사례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리더분들은 우리 이야기야. 우리한테 핏한 이야기야. 바로 저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있었어. 이러한 적합성 부분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운영 방식은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옵션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옵션은 그냥 집체 교육 하시고 비대면으로 개별 코칭을 하는 겁니다. S사 같은 경우는 300명, 400명의 리더분들을 3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강점은 무엇이냐? 집체 교육 때 다뤘던 진단을 가지고 개별 디브리핑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 좀 더 나한테 핏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2번째는요. 그냥 집체 교육하고
비대면 교육을 일부 하는 거예요. 비대면 교육에 들어와서는 이후에 내가 적용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더라, 어떤 부분 좀 힘들더라, 이런 액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천을 도울 수 있는지 리더십 요소들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집체 교육하고 사후 동영상으로 팔로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 리더십 엣지라던가 다양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텀을 두고 동영상을 보내줌으로써 실천을 더욱더 독려하고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신임 리더로서 어떤 새로운 역할, 일하는 방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리더가 AI를 써야 됩니다. 리더분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팀에서, 우리 일하는 방식에서 어떤 모먼트에서 시간을 줄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일을 배분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AI와 함께 대화하는 방식을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회의 장면에서 나의 AI 팀원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실제로 적용도 해봅니다. AI가 어떻게 신임 리더의 일하는 방식을 도와줄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AI는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결정은 리더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죠.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팀원들이 가지고 와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AI와 훨씬 더 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임 리더분들과 함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게 리더 탓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팀장 탓이라고 합니다. 라는 굉장히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AI를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내 버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AI는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AI는 나의 의사결정을 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유능한 팀원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토로도 하지 않고요. 때로는 나를 공감해주고, 때로는 나의 일의 습관을 잡아주고, 나의 구성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팀원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도 AI와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리더십, 일을 배분하고 육성하고 또 그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하기 위해선 AI의 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시그널들을 감지하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 회사만의, 또 우리 회사의 리더들의 정말 핏한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루트 컨설팅과 함께 그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루트 시그널의 시그널 톡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